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요 대 지로나.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정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좀 수비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라요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우면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좀 가장 좀 반전의 그런 성적을 만들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원정이긴 해도 지로나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중계랑 안 그러면 좀 침투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강점을 갖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라유의 좀 수비진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유 역시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지로나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난 시즌에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이제 두 번 다 무승부가 나왔지만 이제 그때에 비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스텝업을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지난 시즌의 그런 맞대결들과는 다르게 좀 더 경기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지금 리그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라요도 대단하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나 약간 여러 가지 경기력 같은 게 좀 달아오른 지루나를 막기는 좀 라이오 입장에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루나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요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루나 승의 핵무에 2.5 기준 오버. 아, 언젠가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우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또 이제 팀 내 좀 핵심 그런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루이스 수아레즈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형 밀크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베디아와 그리고 이제 팀 내 핵심 자원인 멘데즈가 좀 결정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알메리아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핵심 전력에 좀 손실이 있다. 네, 이 정도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라리가 내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네. 일단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가 꼴찌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으면서 수비가 좀 굉장히 망가진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알메리아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벤피카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좋은 흐름을 유지한 채 이제 알메리아를 상대하게 되었어요. 네. 자, 아무튼 좀 양팀의 그런 분위기가 좀 다소 상반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아무래도 수비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발이 느린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알메리아의 수비진들이 좀 소시에다드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를 막는데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친절한 달님님 별풍선 2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절한 달리님 별풍선 2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주일치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은 오늘 조합법 및 추천표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이따가 이제 기간이랑 이제 사항 같은 것도 추가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이제 일주일치 이제 네,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금 전송을 못 해드려서 일단 이제 오후 경기는 내일부터 이제 내일 거부터 이제 제공되는 걸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님님. 네. 자, 아무튼 이제 수비진들의 약간 좀 알메리아의 그런 수비진들이 소시에다드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를 막는데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왜냐면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고, 그리고 좀 침투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현재 좀 수비가 안 좋은 알메리아가 맞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제 2, 3일 만에 이제 바로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알메리아보다 열세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도 좀 다행인 게 직전 경기를 그래도 이제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까지 뭐 부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체력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지금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이거 소시에다드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에다드 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알메리아와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 자, 우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베티스와 이제 지로나 상대로 이제 연달아 깨지면서 지금 연패 중이고,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은 좋지만 그에 비해 좀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서 현재 좀 전개면에서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득점 기회에 비해 좀 골을 많이 넣으면서 지금 골 결정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거는 다소 최근에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라요 상대로 진 거를 제외하면은 현재 매 경기 지금 승리를 거둘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많이 물이 오른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자, 일단 오사수나나 라스팔마스나 좀 평균적으로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좀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가 공격에서 좀 시도가 많을 수는 있지만 최근 좀 전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개 면에서는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라인을 내려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역습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오사수나가 이제 홈이라고 해도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좀 다소 애매한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흐름은 라스팔마스가 더 좋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경기력만 봤을 때도 오사수나에 비해 라스팔마스가 지금 크게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오사수나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 이건 라스팔마스 프렌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팔마스 프렌스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자,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호펜하임의 그런 결장자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홈에서 공격력도 좋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이점을 많이 받는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도 이제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 더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5경기 모두 좀 승리를 거두는 중으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4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세를 좀 이번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아이고 붕짜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붕짜짜붕짜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붕짜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 오후 경기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후 경기 조합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일 있을 오후 경기 조합본 및 추천표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자,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라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수비 뒷공간이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역시 지금 일단 원정에서 좀 공격력이 좋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양팀의 수비가 많이 좀 불안한 면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두 팀 다 측면 수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 공략당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물론 뭐 지금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 컵 경기 포함 연패 중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 결장자 누수도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는 경쟁력이 좀 많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호펜하임이 좀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건 아우크스부르크 프렌스,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으로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보는 경기. 오버 배당이 한 2배당이 넘는데 이건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와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름슈타트 대 이제 마인츠. 자, 우선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퇴장당한 선수들이 많으면서 현재 지금 결장자가 그런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로 이제 다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흐름이 이제 좋았던 때랑은 다르게 다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다름슈타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 첫 승과 함께 분위기 전환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마인츠 입장에서는 좀 전환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수비가 많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슈타트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름슈타트는 뭐 최근 수비가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이런 양 팀의 그런 수비를 봤을 때 좀 그런 거 다 고려를 하면은 좀 요거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원정에서는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할 만큼 수비가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원정에서의 그런 마인츠의 수비력도 그런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마인츠가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를 이겼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마인츠는 믿을 만한 팀이 아니지만 현재 지금 흐름이 더 최악인 그런 다름슈타트를 오히려 보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팀은 그나마 마인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인츠 사이드.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안 그러면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넨데 이제 하이드나인.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키미와 버리우트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제 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경기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약간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흐름도 좋고 지금 경기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런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긴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흐름을 끊었죠. 자, 아무튼 뭐 이제 기라시가 없는 지금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전환을 한 그런 하이덴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이덴하임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연패를 끊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위넨과는 체급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넨이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하이덴하임이 좀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좀 속공에 대한 대처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미넨의 빠른 공격 전개를 막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홈보다 원정에서의 수비가 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도 좀 수비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넨에서는 지금 이제 해리케인이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요 경기도 이제 미넨이 2-3일 전에 이제 홈에서 챔스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인 점만 빼면 현재 뭐 모든 면에서 하이덴하임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거는 미넨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지금 레버쿠젠과 승점이 2점 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리그에서 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주전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바이에른 미넨 승. 네, 요거는 이제 프로토 기준, 이제 핸디가 2점 기준인데 요거는 END 기준으로도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승, 마인 승. 자,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AC 밀란. 네, 세리에 A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자, 일단 뭐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지금 네, 풀리식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풀리식이 좀 더 이제 복귀를 해야 어느 정도 공격 옵션에서 더 다양한 그런 전력을 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에 있을 때는 약간 밀란 입장에서는 좀 호재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마 상대로 1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서 2대 1로 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체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좀 1패 이상의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만큼 좀 최근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런 흐름을 좀 끊을 수 있었던 기회를 또 놓쳐버린 그런 레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강등권이 우디네세 상대로 좀 질 정도로 많이 좋지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파리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파리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이전에 비해 공격 전기가 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좀 더 이제 살아날 기미를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밀란이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좀 측면 공격이 좋은 밀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더 공격적으로 약간 좀 경기 양상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보다 공격 전개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밀란도 생각보다 좀 쉽게 볼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3일 전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 있지만 지금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레체보다 좋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좀 성적이 좋은 편에 좀 속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밀란은 원정에서 좀 성적이 좋은 반면 레체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홈에서의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하죠. 네. 그러니까 좀 홈 이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레체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좀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잠시만요. 네, 이건 이제 AC 밀란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란 승의 2.5 기준 오버. 자, 그다음 이제 몬차 대 이제 토리노 경기. 자,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이고 메노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침체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로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인 그런 몬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사소올로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약간 이제 양 팀 다 좀 리그에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두 팀 다 좀 볼 점유 위주로 먼저 좀 플레이를 좀 하고, 그리고 좀 템포도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다소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쉽게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물론 뭐 이제 토리노가 지금 팀 내 핵심 수비수와 미드필더인 슈루스와 리치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토리노가 워낙 좀 지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몬차가 홈에서 좀 쉽게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승패로 접근하기는 다소 애매하다 보니까 승패보다는 좀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몬차 핵무나 무승부중에서 이제 고배당 자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몬차 핵무활부 2.5 슈언더. 자, 이렇게 이제 세리에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모나코. 자, 우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저조한 공격력을 보인 거랑은 다르게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좀 최근 경기 중에서 가장 이제 공격 전개가 좋았던 그런 직전 경기의 르아브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릴한테 지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꺾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이제 무난히 이기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이것도 이제 원정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뭐 모나코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많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르아브르의 좀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역시 이제 모나코가 원정 수비가 좀 많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그런 공격 퀄리티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요 전개나 이제 연계 플레이는 르아브르보다 모나코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가 홈에 비해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르아브르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요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모나코 사이드. 네. 대신 요거는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 모나코의 좀 좋지 못한 수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오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네,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988507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8500님 별풍선 250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일주일치 네, 이거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지금 이제 그 해외 축구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는 이미 좀 조합 구매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내일 오후 경기는 이제 내일 거부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치를 구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쪽지 남기도록 할게요. 이제 기한이나 이제 좀 사항 같은 것도 네, 같이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네,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85007님. 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르아브르와 이제 모나코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지금 이제 EPL 경기죠. 울버햄튼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좀 대패도 대패지만 좀 결장자가 이제 퇴장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퇴장당한 좀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좀 수비진들이 좀 많이 초토화된 그런 토트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울버햄튼 프랜스 도전을 하거나 네, 안 그러면 오버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이제 에버튼. 네, 또 다른 이제 EPL 경기죠. 이제 에버튼 프랜스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DBC 한 경기. 네, 이제 비테세 대 이제 헤이렌베이. 네, 요거는 뭐 이제 비테세 프랜스 어느 거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드 한번 네,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만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